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now.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on air. 현디 캔디의 빵과 영화 사이. 요즘 방송 트렌드를 꽉 잡고 있는 하나의 테마는 또 바로 사랑인데요. 맞아요. 요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봐도 이 사랑에 대한 드라마나 예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연예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요즘엔 나는 솔로나 하트 시그널처럼 일반인들의 사랑까지 정말 이 사랑은 인간들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노래들도 사랑에 대해 다룬 노래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캔디는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저는 사랑하면 달콤함? 달콤한 케이크 같은 달콤함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캔디보다 아주 조금 나이 많은 언니로서 저는 사랑하면 이제 달콤함을 생각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현디님은? 그냥 일상 같은 느낌? 편안한 느낌? 그래서 오늘 현디가 사랑을 테마로 가지고 온 영화는 뭔가요? 제가 오늘 사랑을 테마로 가지고 온 영화는 블루 발렌타인인데요. 캔디가 가지고 온 빵은 뭐였죠? 저는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영화 블루 발렌타인과 빵 케이크로 사랑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디가 처음으로 준비해온 곡 My Funny Valentine 듣고 오겠습니다.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your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s Day.
네,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들었습니다. 현디가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해주신 영화 제목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사랑을 테마로 가지고 온 영화는 바로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블루 발렌타인이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네네. 사랑에 대한 이면을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캔디가 달콤한, 사랑을 주제로 달콤한 케이크를 떠올렸던 것처럼 네네. 저는 사랑했을 때 이 영화가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케이크와는 또 정반대로 네네. 아주 일상적이고 권태로운 사랑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라이언 고슬링이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 이름은 신디예요. 신디는 의대에 다녔고, 좀 유능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간호사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가 완전히 만날 일이 없는 이 라이언 고슬링을, 남자 주인공을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대학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이 여자 주인공의 아빠는 조금 억압적이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런 분이었는데, 의대 생활을 하던 이 여자 주인공은 같은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눕니다. 네네. 근데 그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들에 조금 질리게 되고, 그러니까 질린다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무례할 행동? 조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에 조금 질려있던 참에 유일하게 자신을 웃겨줄 수 있는 할머니를 뵈러 가요.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여자 주인공은 자기를 유일하게 웃겨주는 할머니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라이언 고슬링, 남자 주인공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도 하고, 뭐 벽에 색칠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하던 학생은 아니었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 네. 이사를 온 한 할아버지의 이사를 도와주던 네네. 참이었어요. 근데 이 라이언 고슬링이 되게 로맨틱했던 게,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집을 그냥 이삿짐만 옮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꾸며주기도 하고 네네.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딱 나가려던 참에 이 신디 여자 주인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번호를 주죠.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연락을 계속 기다리던 라이언 고슬링은 결국에는 그 신디의 할머니까지 찾아가서 신디의 이름을 알게 되고, 신디를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네. 둘이 만나게 돼서 잘 통하고요. 막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어떤 풋풋한 연인의 느낌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고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네. 굉장히 간호사로서의 앞길이 창창했던 신디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네네.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지울 결정을 하고 이제 딱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 결국 하지 못하죠.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중단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라이언 고슬링의 아이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끝내고 돌아온 신디를 보면서 라이언 고슬링은 꽉 안아주고, 네.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렇게 그 둘의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네네. 그 둘의 사랑, 물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둘의 사랑이 가족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네. 어쩌면 비극일까요? 뭐 그게 결국에는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된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깊이도 없이 결혼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신디는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유능한 간호사가 돼서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동시에 그 아이를 같이 키우게 되고, 네. 하지만 이 라이언 고슬링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벽에 칠을 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디보다는 조금 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신디의 어떤 버거움이 커져갑니다. 일도 하면서 그쵸. 가정도 또 돌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또 어쨌든 경제권이 신디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까지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 가정의 개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신디가 딸의 발표회를 보러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막 달려가다가 우연히 로드킬을 당한 그 개를 보게 됩니다. 혹시 그 강아지가 신디네 강아지였나요? 맞습니다. 신디의 강아지가 로드킬을 네. 당한 모습을 보게 네. 됐는데 신디는 너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런 신디에게 라이언 고슬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신디는 점점 버거워져요. 왜냐하면 신디는 하루하루 아이를 돌보는 것,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되는 건 없고, 그래서 그 많은 바쁜 와중에 작은 실수 하나로 그렇게 큰 생명을 잃어야 됐고 자기도 너무 속상한데 결국은 그것도 자기 잘못이긴 하니까 많은 것들이 버거운데 남편은 그런 자기를 이해해주기보다는 그쵸. 책망하고 또 그냥 또 하루하루를 또 되게 즐겁게 잘 보내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또 그 와중에 라이언 고슬링은 신디에게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네. 신디가 우연히 장을 보면서 전 남자친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되게 별거 없었는데도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고슬링은 신디에게 되게 많이 의존하는 상대인 것 같아요. 막 멀리서 보면은 오히려 라이언 고슬링이 신디를 책망하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 관계 내에서 노력하고 이 관계를 다시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고 결국 라이언 고슬링은 뭔가 이 사이에 권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신디를 데리고 약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러브 호텔 같은 데도 막 예약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신디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출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마저도 또 버거운 거예요. 그런 어떤 반복들이 계속되면서 신디는 결국 참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정이 없다.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네. 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라이언 고슬링은 너무나 슬퍼해요. 속상해해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그녀를 다시 안으러 가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렇게 안는 것조차 버겁고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헤어졌나요? 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영화를 아주 어릴 때 봤지만 보면서도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고 뭘 잘 모르지만 관계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또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뭐 사랑의 유효기간, 뭔가 설레는 시간, 그런 뭔가 정신적으로 막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 막 나와가지고 네네. 미치게 하는 그런 기간 한 3개월? 3개월이요? 사실 그 이후에는 뭐가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블루 발렌타인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거예요. 엄청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사랑이라는 테마를 보고 달달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제 이야기가 조금 잘 들리셨고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와 가장 어울릴 만한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사랑이 잘 듣고 올게요.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Oh you know what to do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봐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6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 아냐. 날 보면 자꾸 네 앞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미안해 어떤 게 그냥 다 들어가. 내 지갑 거기 두고 왔어. 있잖아 아니야 말해봐.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네, 아이유와 혁오의 사랑이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네, 좋아요. 사랑, 사실 뭐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뭐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사랑은 솔직히 어떤 관계에도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의 경험에서 혹시 권태를 느낀 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작했을 때랑 끝 났을 때랑 약간 상상했던 게 달랐던 거, 환상이 깨졌다든지 실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 현디님의 질문을 듣고 생각난 게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을 헤어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직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호기로운 마음으로. 근데 뭔가 이 관계에서 저만 너무 이 직업을 사랑하고 이 직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힘들게 애쓰면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직업은 캔디님을 사랑하지 않았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이 직업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만 너무 이 직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권태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혼자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지치는 거죠. 네. 이게 보상이 없으니까. 너무 이 관계에서 나만 이 관계를 애쓰면서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건가? 요즘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럼 다른 직업, 다른 사람을 네. 찾아러 떠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중이신 건가요? 네, 근데 또 헤어짐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내가 이 직업에 그만큼 최선을 다했나, 열심히 노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요 또. 그렇죠. 또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만 보내준다 네, 이런 건가요? 권태를 느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뭐 보내주는 건지 보냄을 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업에 있어서 요즘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캔디님의 설명에서 호기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그 말이 딱 꽂혔는데 네네. 호기롭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직업을 사랑하는 만큼 직업도 나를 원하고 네네. 직업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꼭 직업이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나의 사랑으로. 약간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라도 네.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네네. 지치다 보면 권태로워지죠. 네네. 그만큼 또 사랑도 줄어들기도 하고. 네. 저는 그 호기롭다는 마음이 뭔가 연애를 시작할 때 네네. 솔직히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한 상대가 다른 상대에게 딱 처음 꽂혔을 때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딱 직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네네. 그때 드는 마음이 진짜 호기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호기롭게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내 걸로 만들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딱 호기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시작은 다 그렇죠. 그쵸. 근데 역시 호기롭다는 말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상상과 환상과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까보니까 별거 없어. 다 똑같아. 약간 그런 거 아닐지. 그래서 약간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이효리님께서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네. 그놈이 그놈이다. 아. 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네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그놈은 그놈이다. 아. 오. 그럼 현디님은 약간 그런 권태를 느낀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가장 최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그러니까 저는 친구와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 권태를 느껴본 경험이 아주 최근에 있는데 권태라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시간들과 결말이 좀 달랐던 거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되게 달라요. 하지만 그 내면의 어떤 결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네.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또 어떤 거에 꽂히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네. 또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맞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막 한참 시간 많을 때 뭐든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그 친구가 다 함께 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전화하고 주에 한두 번씩은 꼭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줄어든 거예요. 주에 원래 더 많이 봤었는데 네네. 그리고 여행은 꼭 그 친구랑 가고 아. 여행을 안 가더라도 꼭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냥 제가 커가는 모든 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어느덧 20대 중반, 중후반이 됐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의 직업이 먼저 생겼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지금 물론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가는 단계죠.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직업을 찾으면서 갑자기 책을 되게 많이 읽기 시작하더니 자신에 대한 성찰을 아. 엄청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 생겨나는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아로 나의 선택으로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라는 뭔가 약간 독립성이 네네. 갑자기 확 커졌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또 자기가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친구는 시야를 돌린 거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생기고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저도 바쁘게 되고 또 이제 예전처럼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마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전보다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평생 친구다, 무덤까지 같이 갈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그런 차이들을 하나씩 느끼고 더 차이가 커지고 그 와중에 만나게 됐을 때도 그냥 뭐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원래부터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던 차이들을 표면 위로 드러내게 되고 그걸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최근에 어떤 권태롭고 생각했던 시작보다 좀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던? 근데 뭐 아직 그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또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일부러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저는 이게 사실 지금 그 시작과 끝이 달랐다는 의미로 실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실망스럽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걔도 변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걔의 인생이 있고 저의 인생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잘 유지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걸까요? 환경이 달라진 걸까요? 둘 다 달라진 거죠.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모든 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할 수 있는 노래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듣고 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of love. That old school love. What more you need?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우린 300만 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린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요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실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 날이 갈수록 더해 난 또 이별을 생각해 하루 종일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때론 너무나 바빠 너에게 미안해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표현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풀릴 거라 여기던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닐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놀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사랑은 한데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사랑은 한데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버리면 버려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네 손을 잡고 원하면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하네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No, no, no. No, no, no.
숨기는 남자는 무능력한 걸까? 비밀을 숨기는 남자는 나뿐인 걸까? 사람 대체 왜 변하는 걸까?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여기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에 저는 현디. 저는 캔디입니다. 이제 빵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캔디님은 좋아요. 사랑하면 어떤 빵이 떠오른다고 하셨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랑하면 달콤함.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케이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왜 케이크가 떠오르셨는지. 케이크를 우리가 뭐 평소에도 먹기도 하지만 생일처럼 특별한 기념일에 많이 먹잖아요. 그쵸.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기념일을 챙긴다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디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케이크 있으세요? 좋아하는 케이크? 네네. 저는 뭐 때때로 다르지만 그냥 정말 과일이랑 생크림 들어간 기본 생크림 케이크 좋아할 때도 있고, 또 얼그레이 케이크도 좋아하고, 레드벨벳 케이크도 좋아하고, 당근 케이크도 좋아하고, 고구마 케이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요. 진짜 저도인데. 캔디님은 딱 하나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 있으면 뭐예요? 하나만? 네. 못 고르겠는데. 1등. 진짜 못 고르겠어요. 저는 진짜 없습니다. 전부 1등입니다. 저도. 모두 다 내 마음속에 1등. 그러면 현디님은 케이크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에피소드요? 네. 케이크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얼마 전에 제 지금 현 남자친구 생일이었을 때요. 제가 그 친구 생일 축하해 주려고 케이크를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문 네네. 제작했는데 네. 그 친구가 요즘 한창 골프에 빠져 있어가지고 골프와 관련된 어떤 귀여운 테마들로 케이크를 꾸몄어요. 약간 조금 케이크 이렇게 동그라면 한쪽에는 호수에 오리가 떠다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사실 골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골프 할 수 있는 잔디밭 네네. 같은 거에서 이제 골프 공 모양 초도 꽂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골프 채같이 생긴 플라스틱으로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네네. 그리고 약간 그 위에 있는 글씨는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홀인원? 남은 인생도 홀인원 하세요? 약간 우와.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테마로 꾸며서 케이크를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네, 사랑하니까 그런 케이크 준비하는 건데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 친구가 가장 너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남자친구분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했죠. 근데 또 네. 워낙 표현을 막 잘하는 친구는 아니어서 네네. 겉으로는 조금 덜 티가 났지만 너무 네. 좋아했겠죠. 좋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크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캔디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 있으세요? 케이크와 관련해서. 저는 유치원생 때 저희 유치원이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약간 행사들이 있었는데. 네, 직접 가지고 오는 게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부모님? 네네. 아니면 이제 빵집에서 가져다 주신다든지 미리 네. 주문해 놓은 케이크를. 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정말 큰 케이크,
약간 결혼식 할 때 볼 수 있을 법한 진짜요? 네, 그런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제 생일이 여름이 아니고 가을쯤인데 또 그 케이크가 그 큰 케이크가 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유치원에서 보관할 때 녹은 건지 아니면 이걸 유치원까지 가지고 오면서 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녹아서 선생님들 다 당황하시고 너무 속상했겠다. 네, 저도 생일 파티 너무너무 기대했었는데 케이크가 녹아서 약간 이렇게 파티를 못할 뻔 했지만 선생님들이 부랴부랴 다른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아, 다른 케이크로 했군요. 네, 그렇게 생일 파티를 했던 어머니가 그런 너무 기억이 속상하셨겠다. 납니다. 맞아요. 지금도 가끔 얘기하세요. 근데 저 캔디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짤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신현준 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네네. 아들 친구들을 다 잔뜩 불러놓고 이제 신현준 씨께서 준비한 2단 케이크를 손수 들고 딱 그 생일 파티장으로 들어오는데 넘어져서 케이크 다 떨어져서 망가졌던 정말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직접 만드신 건데? 그쵸, 직접 제작하신 거겠죠. 근데 아. 너무 슬퍼가지고 슬픈데 웃긴 그런 상황. 어떡해. 우리 캔디님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케이크 맛집을 또 소개해 보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궁금하신가요, 현디님? 아유, 당연하죠. 저도 케이크 좋아하는데. 네, 또 케이크들이 많은 곳에서 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알트라는 곳은요. 특별히 비건 케이크랑 글루텐 프리 케이크를 판매한다고 해요. 우리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딱이네요. 그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 근데 이 케이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사장님께서 직접 다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선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머드 케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비건 케이크라고 해요. 네네. 여기에는 두부, 통밀로 만든 시트에 고구마로 만든 초콜릿 크림을 얹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네요. 근데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크입니다. 좋네요.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곳이고요. 이름은 알트입니다. 서대문구 알트 꼭 네네. 가봐야겠네요. 네네. 그럼 이쯤에서 케이크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이유의 블루밍 듣겠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어느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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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르지 마라 Just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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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100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리만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난 뷰 언제선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내게 한 송이를 보내 네, 아이유의 블루밍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케이크처럼 달달한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네. 현디님은 사랑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중요하다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할 때 오래 참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연인과 사랑을 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연인이 아닌 누군가라고 생각해도 좋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데요. 하나로 정해주세요. 그럼 연인으로 해볼게요. 연인과 사랑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음. 저는 연인과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들을 네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첫눈에 반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그런 블루 발렌타인과 같은 영화를 선택했듯이, 그런 어떤, 막 뭔가 호르몬? 네네. 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짜릿한 느낌 같은 것들은 아주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과 오래 많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네.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디님은 어떨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 현디님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요?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네네. 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한여름에 야외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사람도 너무 많고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극한의 상황. 누가 있어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있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나를 고난이 없을 때와 똑같이 대해줄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자친구는 똑같이 힘들고 지치는데도 계속 저를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덥고 자기가 더 힘든데도 제가 팔이 아플까봐 선풍기를 그냥 나 혼자 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집에 갈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네. 심지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네. 그 친구는 제가 발이 아프니까 제 발 사이에 그 아픈 부분에다가 뭐 휴지 같은 거 끼워줘서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게 처음에 어떤 여자 혹은 남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어떤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너무 예쁜 사랑을 하고 있으시네요, 현디님. 사실 부럽습니다. 그 며칠 전에 네. 어떤 커플이 되게 다급한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 택시를 남자분이 잡고 있었나 봐요. 잡아두고 여자분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또 상황이 또 횡단보도 신호등도 겹치고 이래가지고 여자분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왔나 봐요. 근데 그 남자분은 이제 이 택시기사한테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 짜증이 나는 상황이니까 여자분이 도착하자마자
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아, 그럴 때 그런 사랑을 극한 받는다. 상황에서도 잘해줄 때, 나를 위해줄 때, 참아줄 때, 그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 맞네요. 저는 네. 누군가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해줄 때. 오, 일부러 시간을 내줄 때?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고, 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네네.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막 장거리 연애라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막 얼굴 보러 계속 와준다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일 때? 뭔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같이 한다든지. 저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입술로만, 나 너 사랑해가 아니라, 힘들 때 덜 힘들게 하려고 도와주고. 그냥 그걸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데요. 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네네.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이효리 씨가 네네. 소리를 조금만 질러도 네네. 이상은 씨가 막 빨리 달려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 같네요. 뭐 그렇게 그런 행동들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맞아요. 봉사라고 해야 하나? 아, 봉사, 아까 위해줄 때 네네. 희생? 꼭 희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줄 때, 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해줄 때, 그럴 때 사랑을 느끼시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사랑의 언어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이 있다고 해요. 어디에서 나오는 5가지 언어인가요? 그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책에서 네,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제가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높게 나온 게 이제 봉사랑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얘기를 해주면 되지 뭘 또 그 토대로 또 그 아주 티세요, 티? 너 혹시 티야? 저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데이터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거의 있긴 있지만 엄청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캔디님은 사랑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연인과 사랑을 시작할 때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짝사랑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짝사랑을 주시나요? 그쵸. 캔디님이 누구한테 짝사랑을 느끼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공통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눈에 보고 어머 좋아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지금 너무 추상적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지점에서 막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하지만 사실 정말 그게 사랑이긴 합니다. 사랑을 솔직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알면 그러니까 제 그냥 마음을 캔디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캔디님이 사랑한다. 맞아요. 특별히 공통점은 없는 것 같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하게 저는 보는 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앙을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봐봐요. 여태까지 짝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아, 그렇네요. 공통점 하나 찾았다. 있었네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외모보다는 약간 성품? 성향. 저랑 성격이 조금 중요하다. 다른 성격의, 뭐랄까요. 이런 호기심? 약간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자기랑 네네. 다른 사람한테. 네네. 오, 인간성이 좋으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전 연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현디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는 모든 걸 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갑자기 전 뜬금없이 전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네네.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같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요. 그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럼 행복하다고 말해요. 전체 감정이나 제가 느낀 걸 그때그때 말해주는 스타일. 그리고 무언가를 음식 같은 거를 해주거나 선물 같은 거를 줄 때도 그냥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게 됐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이것까지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상세하게. 그럼 오해가 확실히 없겠네요.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가 없진 않고요. 그래요? 그쵸? 저는 어쨌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뭐 말, 손짓, 표정, 뭐 스킨십, 뭐 그런 것들 제가 그냥 다 혼자 갖고 있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네네. 궁금한 게 연애를 하다가 뭐 너무 권태를 이렇게까지 질문을 많이 하신 적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 눈이 네, 반짝반짝하죠. 권태를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나요? 봉합? 네. 저는 꼭 굳이 봉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졌을 때 네네. 저는 뭔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 이전처럼 돌리고 그걸 묶으려고 하기보단 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또 상대방은 상대방의 설명하면 이 상황 자체가 봉합이 되지 않더라도 네네. 좀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된다 할까? 그러면서 저는 갈등이 나면 싸워요. 근데 싸운다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이래서 그런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약간 이렇게 주고받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약간 심리 관련한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랑과 관련한 심리를 얘기해 주시는 어떤 분께서. 여자분 소장님 아니신가요?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싸워야 한대요. 싸워서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면서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서 싸움이 터져야 그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 상황에서는 저거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결국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지도 같은 것들을 제가 만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갈등 상황에서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네, 오늘 현디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랑에 대해 생각을 아니, 저만 얘기하나요? 해봤던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게? 캔디님. 제가 연애 경험이 많으면 연애 경험이 이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저만 다 얘기했으니까 캔디님에게 사랑이란? 이렇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라니. 제게 사랑이란 열린 문이다. 사랑은 열린
사랑은 열린 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셨죠? 사랑은 열린 문이다. 맞아요. 그 노래에서도 나오잖아요. 네네. 겨울왕국. 네. 뭔가 사랑은 어디에든 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어쨌든 나를 드러내야 이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열린 문처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해야 한다. 저는 네. 캔디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그 어떤 사람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네.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캔디님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맞아요. 추상적인 이야기들과 되게 뭔가 어렵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아주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현대님의 질문을 다시 곱씹어 봐야겠어요. 사랑이 뭔지. 이렇게 어려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얘기해 봤는데요. 네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